여야 대표 간 어떻게 한번 성사되나 했는데 안 될 것 같대요.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뭐냐? 한동훈 위원장은 계속 하자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안 한다고 합니다. 뭘까요? 바로 1대1 TV 토론입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이 많이 바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원래 토론도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자평해왔잖아요. 피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MBC에서조차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하고 또 제가 야당 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계속 요청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고 경제 파탄, 민생 파탄 문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라면 저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TV 토론 하자고 하니까 대통령과 영수회담이 먼저다. 그러니까 그동안 꾸준하게 요구해 왔어요. 근데 선거 앞두고 지금 대통령을 만나겠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출마자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출마 안 합니다. 근데 출마자가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이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돼요. 예.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세 가지로 지금 문제된 게 옛날에 그 김영환 후보하고 도지사 선거할 때 형을 강제벌 시킨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무죄됐지만 재판을 계속 치렀죠. 예.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언론인 토론할 때 고 김문기 씨를 옛날에 그게 몰랐다. 이걸로 재판 중에 있잖아요. 이것도 TV 인터뷰 중에 넣은 거죠. 생방송 중에 인터뷰 그 토론하다가 예. 그다음에 좀 성격은 틀리지만 경기도 감사할 때도 일단 이제 그 국토부 압박 때문에 백현도 4단계 했다. 이것도 이제 허위 사실로 이게 재판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토론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송고 질문하면 만약에 허위 사실을 말하면 선거법에 걸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저는 이런 게 들어요. 법카. 예를 들어 이제 법인카드 부인이 쓰는 걸 몰랐습니까? 그러면 이게 몰랐다 했다가 나중에 수사 결과가 달라지면 허위 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이제 김인섭 씨는 언제까지 알았습니까? 백현동에. 예. 그러면 이게 옛날에는 2012년 이후에 연락이 안 된다 했잖아요. 예. 그런데 14년에 접촉이 놓으면 이게 문제되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그 혐의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송고 질문을 던질 때 이걸 어떻게 답변할까?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이게 선거법에 걸려있으니까 저는 토론을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TV 토론을 거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그런데요, 혹시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인데 이재명 대표가 전혀 토론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토론 잘하시잖아요. 7년 전에 그때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대선 경선 벌일 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TV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압박을 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명색이 민주정당의 그것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후보가 후보 토론회를 계속 회피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혹은 국민에 대한 예의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렇게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시기, 방법, 절차, 내용 모든 것을 문재인 캠프에 백지위임하고 주제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공식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닙니다. 시기, 방법, 절차 다 맡길 테니까 일단 토론부터 하십시오. 문재인 후보 나오세요. 뭐든지 얘기합시다. 그런데 바로 저 장면을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어디서 뭘 하고 있든 간에 하루 전에만 알려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맞추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제한 없이 토론하는 것이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데 좋은 판단 기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응하는 것이 1당, 2당 대표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데자뷰라는 말 있잖아요. 뭔가 좀 비슷해 보여요. 기시감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2017년 대선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는 문재인 당시 후보 캠프를 향해서 무제한 토론을 제안했었습니다. 시기와 방법, 절차 내용 등 모든 것을 문재인 캠프에 백지임할 테니 이제 주제 제한 없이 무제한 토론 조속히 하자 이렇게 압박을 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 뭐라든 하루 전에만 말해주면 시간 맞추겠다며 거듭 양자 TV 토론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왜 거부를 하고 있을까? 뭐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토론 안 하는 건, 내 제안을 거부하는 건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토론 때문에 못한다? 그게 말입니까? 왜 이렇게 저와의 토론에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카, 당신 쓴 거 맞냐? 대장동 비리 어떻게 된 거냐? 성남FC 뇌물 당신이 알았냐? 대북송금 당신이 알았냐? 샴푸 썼는데 그게 하늘에 떨어진 거였냐? 공무원들을 몸종처럼 부린 것 어떻게 된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생방송 토론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늘 거짓말을 하지만요. 지금의 거짓말은 성격이 또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못할 정도라면 저분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송사에서 누구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습니다. 김어준 씨가 해도 상관없어요. 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제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토론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자, 지금 상황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그 토론을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만약에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저는 뭐 100%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 지금 토론을 아까 거부하는 모습을 갖고 7년 전과 비교를 했잖아요. 그까지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해 7월 달을 기억하시면 당시 김기현 당시 그 국민의힘 대표가 뭐 소주 한잔 하자 이랬을 때 그때 난 소주는 친구하고 해라. 내하고 정책 토론하자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 로텐다홀에 의자 하나 책상 하나 놔두놓고 공개 토론하자. 그렇게 역제안을 했던 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 호기는 다 어디로 가셨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법카 문제, 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말씀 못 하시는 거냐라고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공세를 할 수 있는 거리는 엄청 많잖아요. 오늘 신문만 보세요. 오늘 신문 보면 이영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에 지금 임명됐어요. 야당 입장에서는 뭡니까? 지금 최상병과 관련된 피의자를 외국으로 도피시키느냐고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사안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뭐 이태원 참사, 뭐 또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말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킬레스 건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왜 피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대표 여당 대표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예요. 정권을 심판해야 될 일종의 뭐랄까요. 이 지금 이 도전자의 입장이거든요. 왜 도전자가 지금 계속 방어하는 참편의 모습을 합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예. 질문할 게 많은데 왜 토론을 피하느냐.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질문할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 TV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는 객관식이었어요. 뭐라고 던졌느냐? 아마 이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1대1 토론한다면.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거 맞지만 뭐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3번, 사실은 과일도 다 정진상, 김용, 유동규가 먹은 거다. 4번, 내가 먹긴 했지만 나는 내 돈으로 산 줄 알았다. 근데 이 4번은 빼겠습니다. 이 보기를 넣으면 제가 드리는 문제의 수준이 떨어질 것 같네요.
이른바 뭐 예비고사라고 하나요? 이 본시험 전에 문제 풀 때도 저 정도인데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겠다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 자, 민주당 입장도 들어보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도 물어볼 건 많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많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디올백 아직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 유죄를 받은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을 외부로 보내기 전날 단체 카톡방에서 60장의 그림 파일 올리신 거 그거 뭡니까? 이런 질문 지금 다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도망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역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토론을 하고 싶으시면 그 질문을 했던 분들과 같이 하시죠. 제3지대에 있는 대표들 일정 기준의 지지율을 이상 기록한 제3지대 대표들도 같이 하시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될 수도 있고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분 한동훈 위원장에게 계속 구애를 하고 있고 계속 질문하는데 다 도망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한다고 한다면 전 한동훈 위원장의 토론하겠다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프레임을 짜고 싶은 거 아닙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 제1야당 대표와의 프레임 이걸 피하고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 짜고 싶으니까 그걸 도망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조국 대표, 이준석 대표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본인의 입장부터 표명하시고 제1야당 대표에게 토론 제안을 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성취훈 부위원장님이 아주 재밌는 제안을 했어요. 1대1 말고 넷이 합시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물론 그러면 또 이제 정의당에서 녹색 정의당에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언론에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사람들 한동훈, 이재명 플러스 조국 그다음에 이준석. 이런 것까지 하자는 제안도 있었는데 자 일단 국민들은요 뭔가 좀 이렇게 당사자들이 만나서 얘기하는 모습을 듣고 싶어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지금 이제 선거 토론도 기준이 있잖아요. 뭐 의석수라든지 또는 이제 지지율이라든지. 근데 이 거대 양당 두 개하고요. 그다음에 이 군소신당 아직 창당도 제대로 됐나요? 조국 신당이 중앙당만 이게 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신당 이게 어떻게 같이 4명이 되면 이게 중구난방 토론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요. 저는 두 분이 하는 게 맞죠. 여야 간의 거대 양당이니까 토론하시면 본인도 공개할 게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피하는지.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제안은 진심입니다. 예. 저 진심이에요. 언제든지 시간, 장소, 모든 주제 사회자도 김어준 씨 해도 좋다잖아요. 저게 왜 진심이 아닌지 저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가 못하겠어요.